네, 안녕하십니까. 케보자입니다. 오늘은 그 K리그 경기가 4개 진행합니다. 8월 22일에 어, 네, 그 K리그 1부 리그 경기가 4개나 진행된 아주 축제의 날 같은 느낌인데요. 근데 저한테는 좀 축제의 날입니다. 4경기가 한꺼번에 진행된다고 하면은 어떤 경기를 사실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. 항상 다 그 모든 경기가 다 나름의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모모 경기 진행되는지 한번 보면 인천 대 수원, 광주 대 서울, 부산 대 포항, 그다음에 강원 대 대구 이렇게 진행하죠. 네, 다 재밌는 경기일 것 같아요. 사실은 지금 다들 이제 그 시즌 중반에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얼추 이제 그 팀들의 향방이 좀 나오는 형태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진행하는 인천 대 수원의 경기를 한번 가볍게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리뷰가 아니죠. 프리뷰라고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이제 좀 그 인천과 수원의 대결은 꼬리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. 사실은 인천이 지금 12위고 수원이 11위거든요. 그래서 인천은 그 12위, 승점 8점, 그 1승 5무 10패, 그리고 수원 삼성은 11위, 그 3승 5무 8패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경기에서 어떻게 뭐 이기냐에 따라서 두 팀 다 이제 사실 희비가 엄청 갈릴 수 있죠. 엄청 갈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순위를 잠깐 보시면 네, 네이버의 그 저희 스포츠 쪽에 있는 건데요. 일단은 11위 12위 싸움이다 보니까 누가 이기든 간에 사실 좀 피 터지는 거죠.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꼴찌였는데 지금도 꼴찌인데 지금 여기서 꼭 이겨야지만 반등의 기회를 또 맛볼 수 있는 거죠. 노릴 수 있는 거죠. 그 3점이 추가되면은 11점이 되겠죠. 그러면 수원과의 점수 차는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수원을 좀 바짝 추격하게 되는 바짝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튼 뭐 추격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인천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11위 수원한테도 되게 중요한 기회죠. 지금 사실 광주랑 10위 광주와의 그 승점 차가 2점인데 광주가 서울이랑 붙거든요. 근데 사실 광주가 요즘에 기세가 장난 아니에요. 그래서 서울도 사실 만만하게 보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광주는 지금 3경기째 그 연승인 상태고 그 서울도 김호영 감독 대행 체제에 들어가면서 또 이제 그 2연승 챙기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두 팀 다 사실은 되게 만만치 않은 느낌인데 사실 기세로 봤을 때는 저는 광주가 이게 쉽게 진다 이렇게 장담 못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부산이나 광주나 둘 다 지금 2점 차, 예, 동점이고 강원도 17점이거든요.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운 좋으면 수원이 18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. 뭐 물론 지금 그 다른 팀들 봐야겠지만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고 수원은 지게 되면 근데 이기면 그렇게 가겠죠. 근데 인천도 빨리 올라가야 되는 네, 상황이 됐습니다. 지난주에 기분 좋게 또 1승 챙겼으니까 이번에 또 기세를 몰아가야 되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. 그래서 두 팀한테 되게 중요한 사실 싸움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좀 꼬리 싸움, 이렇게 피 터진 꼬리 싸움이라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 붙여봤고요. 오늘 조금 되게 경기가 기대가 돼요. 뭐 사실은 두 팀 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공격진이나 아니면 미드진 스쿼드가 사실 탄탄하진 않거든요. 두 팀 다. K리그의 어떤 중하위 팀이라고 봐야 될까요? 중하위 팀의 모든 상황이 다 그렇겠지만 사실은 스쿼드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진 않거든요. 지금 전북이랑 어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더블 스쿼드가 형성될 정도로 교체되어 나오는 자원들조차 사실은 되게 엄청난 그 스펙을 자랑하는 그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사실은 그 거의 엄청난 그 두 팀 외에는 거의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. 두 팀 상황은 제가 이제 계속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선발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로 좀 살펴보면은 제가 그 경기의 전체 선수들을 다 그 가져온 건 아니고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들을 좀 그 일단은 가져왔고요.
일단은 골키퍼로 봤을 때는 지난 라운드에서 이태희 골키퍼 엄청 잘했죠. 인천의 이태희 골키퍼가 엄청 잘해가지고 이 정상 골키퍼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정상 골키퍼가 지난 어떤 전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정신 못 차려가지고 수비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 수비랑 그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뒤늦은 볼 처리, 그 늦은 볼 처리로 인해서 아마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이태희 골키퍼가 출전했는데 지난주에 거의 신들린 그 선방 활약상을 보여줬죠. 그래서 그 승리의 어떤 승리를 좀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골키퍼는 양용목 골키퍼가 아마 나을 것 같아요. 사실 김도솔 골키퍼도 노동건 골키퍼가 있긴 한데 최근에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형태일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인천 수비는 뭐 돌아가면서 나올 것 같아요. 일단 오반석은 네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습니다. 지켜주고 뭐 김현수라든지 뭐 김준엽, 양준하 뭐 이런 형태로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뭐 김준엽의 양준하는 뭐 방향 상관없이 일단은 네, 올려놓을게요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비가 구성되지 않을까 싶고요. 최근 그 인천도 보면은 3백이 나는 4백 뭐 이렇게 구성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4백이 좀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 예상 선발 라인업이라기보다는 제가 희망하는 그 대결 구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사실 예측이나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뭐 예측은 뭐 이게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저희가 K리그를 즐기는 사람들이 좀 재밌게 보려면 이 선수들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문수 미드진에서는 이문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으나 지난번에 좀 부상을 당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마하지가 볼란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마하지가 사실 선발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좀 일단 선발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기본적으로 마하지가 뭔가 체력이 뭔가 그 높은 상태는 아니라서 초반에 좀 그 바짝 해주고 그 다음 이제 뭐 교체로 뭐 이상엽이라든지 김도혁이 좀 나와서 휘저어줬으면 좋겠고 사실 기본 그 심정으로는 그 아길라르가 좀 앞쪽으로 받쳐주는 형태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 김도혁, 뭐 이상엽 이렇게 있는데 이상엽 정도가 앞쪽으로 좀 더 전진 배치된 형태의 미드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뭐 4-1-2든 뭐 아니면 3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 경기 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인천 공격에서 이준석이 굉장히 그 활발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공수 양면이래 그 이제 공격 양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휘저어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준석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이번에는 좀 김호남이 선발 출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뭐 저번에 보니까 부상 때문에 자주 출전을 못하는 것 같은데 빨리 회복돼서 김호남이 좀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무고사는 사실 그 인천에서 믿을 수 있는 공격수 거의 원톱 아니면은 중간 공격수 포워드 역할을 맡아주고 있는데 무고사가 조금 더 사실 부딪혀줘야 부딪혀야 된다고 느꼈던 게 제가 울산의 지난 경기를 봤는데 비온 존슨이 엄청나게 부딪혀주는 그 스트라이커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딱 그 타겟형 스트라이커면서도 살짝 어떻게 보면 좀 그 제로톱 느낌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들 그 빠져줄 땐 빠져주고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서 붙여줄 땐 붙여주는 그런 느낌의 존재감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전북의 구스타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어떤 위험이나 영향력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좋을 것 같고요. 뭐 사실 지연학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송시우를 자꾸 시우 타임 때문에 후반 한 20분, 25분에 그 교체 출전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오히려 송시우나 김호남 같은 송시우나 이제 이준석 같은 선수들이 초반에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 후반에 어떤 상황들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좀처럼 송시우를 그 선발로 잘 안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부분들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예.
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형태는 좀 이런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 지금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보면요, 일단 양형모 받쳐주고 헨리 통곡의 벽 헨리가 이제 들어가지고, 그다음에 뭐 사실 그 수비수들은 몇 명 없는 것 같아요. 명준재, 민상기, 뭐 양상민 아니면은 뭐 조성진, 뭐 이런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뭐 사실 이게 저도 그 4백이 차라리 나을 것 같거든요. 3백 하면은 5백이랑 전환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그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, 그래서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염기훈이 하나 더 있네. 네. 그리고 그리고 미드진에서는 염기훈 요즘 체력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김민우가 좀 미드에서 받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그리고 김종우나 아니면 고승범, 네. 그리고 뭐 이종성도 뭐 나쁘진 않은데, 저는 사실 이제 강현묵, 네. 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이쪽 그 수원 미드지는 제가 염기훈이나 다른 선수들 빼고는 조금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, 네,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. 그래가지고 네, 일단 요 정도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타가트가 이제 또 무고사 위치에서 붙어주는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솔직히 무고사랑 타가트를 비교했을 때는 딱 어떤 선수의 1대1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, 그 타가트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지 않나. 그리고 이제 뭐 슈팅이라든지 부딪힌 앞에서 싸워주고, 슈팅의 정확도, 그리고 기회에서 이제 오는 슈팅 파워,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. 그리고 한석희가 뭐 이게 미드 쪽으로 가서 조금 윙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, 윙 포워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, 좀 앞에서 더 전진 배치된 형태,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그리고 이제 김건희가 좀 앞에서 좀 더 그 힘을 써주는 형태로 붙어줬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 형태에서 좀 변형된다면 한석희가 이제 윙 형태로 가고, 타가트 김건희가 좀 앞으로 나와주고, 이종성보다는 사실 박상혁이 좀 더 윙 역할을 해줘가지고 좀 이렇게 전진 배치된 형태가 좀 좋을 것 같아요. 수원이 올라갈 기회를 잡아야 한다면 좀 이런 형태로 공격적인 형태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. 사실 지금 인천에는 뭔가 휘저어줄, 그 수비진에서 안에서 이렇게 휘저어줄 만한 그 공격수가 잘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처음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. 이런 형태에서 사실 재밌는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준석이나 뭐 김호남, 또는 뭐 저기 뭐 지현학은 사실 요즘에 중거리 때문에 좀 더 좋은 것 같고, 이준석이나 김호남 같은 그 선수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좀 많이 휘저어주면서 민상기, 조성진, 이런 고승범, 이런 그 라인들 다 깨부숴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네, 사실 인천도 올라가야 되고 수원도 올라가야 되는 두 그 꼬리 팀들의 맞대결에서 좀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인천은 얼마 전에 첫 승을 그래도 챙겼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좀 더 승리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으나, 그 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더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올 것 같고요. 이런 경기에서 사실은 팽팽하게 뭐 수비 뭐 이제 역습을 노린답시고 이제 걸어 잠그면 그게 더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거든요. 왜냐면은 특히 이제 인천한테 좀 더 힘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, 인천이 지난 경기 때 그 더위도 그렇지만 전반전부터 사실 체력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뭐 다른 김현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그렇고 제대로 못 뛰는 형태로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선수들 간의 어떤 편중이 좀, 체력의 어떤 스태미너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였고, 그리고 아길라르도 사실은 모든 전 경기를 풀로 뛰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볼을 잘 홀딩해주고 잘 뿌려주는 역할은 하는 것 같은데,
그래도 지난 경기 때는 되게 괜찮게 봤거든요. 그 패스 플레이 하면서 공간에 짝 찔러주고 기회가 있으면은 바로 패스해주고 이런 부분들 많이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네. 근데 체력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김도혁이라든지 이제 뭐 송시우, 지현학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들어가서 그 자리 좀 메꿔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 지현학이 오히려 이제 아길라르나 아니면은 그 뭐 마하지라든지 이런 선수는 교체돼서 들어갔을 때 더 위협적일 수 있거든요. 왜냐면은 후반 20분, 25분 사이에 체력이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수원도 사실은 그게 막 좋은 상태는 아닐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중거리가 좀 강한 지연학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노린다면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아길라르도 중거리가 좋긴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이 후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받쳐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그 수원은 확실히 두 팀 다 사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공격진랑 미드진도 좀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선수들을 뽑았는데 몇 명 사실 없어요. 그래서 스쿼드의 빈약함이 좀 보인다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뭐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염기훈이나 아니면은 염기훈에 사실 보이지 않아요. 뭐 양상민, 뭐 임상엽이랑 염기훈 정도 거의 사실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.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주전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서브 자원들 또는 이제 그 실력은 있으나 경력은 있으나 조금 이제 아직 후방 자원들 뭐 이렇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염기훈이 들어와서 후반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든지 묵직한 공격들 날려줄 수 있잖아요. 그 임상혁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더 잘 뿌려주고 좀 슈팅도 해주고 이런 형태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수원의 공격진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린 상태에서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, 뭐 해봐야 알죠. 네, 지금 상태에선 예상이라서 뭐 확답을 드릴 수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경기는 좀 네, 근데 저는 항상 어떤 팀을 응원하진 않고 특정 팀을 응원하진 않거든요. 이런 K리그의 어떤 다양한 팀들을 보면서 좀 이슈가 있을 만한 팀들은 좀 눈여겨보고 그 이슈에 따라서 좀 저는 재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, 뭐 누가 이기든 간에 네, 재밌을 것 같고요. 여튼 승자가 결정은 나는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